그 업이 예를 들어서 진짜 보이스피싱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주에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꾀를 범해서 돈을, 재물을 취득을 하는. AI가 어느 단계에서 그럼 꼬이냐. 인성을 관성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요.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2025년 설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슈브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명리학자 사주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되게 오래된 형동생 사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주 명리학자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월신태자이고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과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지금 활동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일단 사주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20대 때는 음악으로 활동을 이렇게 했었다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때쯤에 집안이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가 조금 찾아왔어요. 속된 말로 그냥 이제 뭐 빨간 딱지 붙이러 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로 해서 저 또한 이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밴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그때였을 것 같아요. 보통 사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선생님들마다 그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제 팔자는 독립을 해야지만은 돈을 벌 수 있는 팔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당시 저한테 있어서는 대운이라는 제목이 지금 이 가정에 있어서 이게 운이 좀 잘려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20대 후반 때쯤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좀 음악으로 했었던 일에 이제 낭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길에 있어서의 돈을 좀 만지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생겼어요. 저도 원래 뭐 락밴드를 하고 이제 그랬었다가 이게 참 신기하게도 독립을 하는 순간 제가 고집했던 음악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게 참 술술 그렇게 풀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내 팔자로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조금씩 공부를 시작을 하였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만 10년 차는 되어가지고 공부를 한 지는. 그러면은 이제는 안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셨었잖아요. 얼마나 운영하셨었죠? 그때 그래도 한 6년은 6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면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관상이랑 이런 사주에 따라서 된 친구도 있나요? 잘된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 관상으로 좀 얘기를 살짝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관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얼굴 생김새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알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관상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기백이 저는 한 50% 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백이라는 뜻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말투, 어투, 목소리 톤, 이러한 것들이 진짜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안과, 눈빛이라고 그러면서 관상을 보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잘 되었던 아이들 케이스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통계적인 건데 교집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관상과 사주를 보면은 이게 언밸런스한 때가 있어요. 도화살과 홍염살과 이러한 것들이 딱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성에게 적용되는 그런 신살인데 근데 페이스를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이 참 신기한 게 10대인데도 부모님의 허락하에 눈, 코, 성형 수술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이미지 구축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친구들. 관상학이랑 사주를 봤을 땐 약간 반대인데 어떻게 보면 관상을 그런 식으로 맞췄더니 사주랑 맞게끔 이렇게 흘러갔다. 그렇죠. 그 또한 저는 노력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노력을 했으니 또 그렇게 팔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사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시대가 변하면서 발전하는 AI 사주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AI가 사주를 분석을 해서 내는 거를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얼마나 정확한지. 네. 왜냐면 시대에 맞춰 저도 궁금하니까. 네. 근데 이걸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너무 틀리게 나와요. 그 AI가 어느 단계에서 그럼 꼬이냐. 그러니까 쉬운 질문과 네. 조금 더 딥한 질문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좀 틀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수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면 얘는 인성이에요. 인성. 나를 생시켜주고 커리어를 만들어준다는, 학습을 시켜준다는 거는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성을 관성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봐.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부터 꼬여져 버리니까 AI로 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로 해요. 그런 거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얼추 잘 맞추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예 안 맞지는 않은데 네. 저는 딱 점수를 낸다라고 하면 65점. 65점. 그래도 반 이상은 하네요. 복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사주라는 개념이라는 자체가 나의 전생의 성적표 이런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귀신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들여다보고 미래를 점지하고 길할지 추할지를 명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내림을 받으셔서 이렇게 무속인 이러한 선생님들께서 보신다든지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관상에 보면은 네네. 송강호 씨가 관상가로 나오잖아요. 네. 되게 이제 막 유명해져가지고 딱 일 끝나고 집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네. 재물들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굴비, 그 조선시대 뭐 얼음. 옛날 시대는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에서는 좀 이게 흘러와서 조금 변한 거라고 좀 저는. 그거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미신처럼 이거를 안 내는 사람한테 가는 영향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안 낸다라는 그 자체, 그 자리에서 풀이를 듣고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개운법과 그런 것들을 다 듣고서도 그 꾀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 팔자 어디 못 가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이 업보가 다 되돌아 받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그렇지. 좀 내가 이렇게 좀 바뀌어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이게 정상인 걸 알고 하는 사람은 그럴 꾀를 범하지를 않겠죠. 확실히 거기서부터가 사람에 대한 그 본성적인 그런 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었는데 결과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다가 네. 이분은 진짜 뭔가 정말 답이 없다. 최악의 사주를 만나보셨는지. 저는 지금까지 사주 풀이를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네. 느꼈던 거는 안 좋은 사주는 없어요. 최악인 사주는 없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유기라고.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완성되고 하는 것이다. 운이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팽재운, 제복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게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내가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업이 예를 들어서 진짜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보이스피싱은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카테고리로 나누면 상담, 영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하나 끼는 게 꾀를 범하는 거잖아요. 꾀를 범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주에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사주가 전체적으로 FM적이지도 않고 남들은 국영수, 예를 들어서 정인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딱 고다요. 그래서 받을 정자가 딱 들어온 인물들은 보면은 거진 그 학습하는 방향이 공무원 쪽으로 아니면 공범경 FM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죠. 단점은 있죠. 뻣뻣해요. 유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편인이 작용되는 사주는 편이 치우칠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국영수만 공부야? 내가 전화로 사기치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데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범해도 왜 국영수만 공부야? 내가 텀블러라든지 테이크아웃 잔을 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있어서 지식과 조금 더 유연한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잘못 자기가 업을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중고차 사기, 보이스 피싱 이렇게 꾀를 범해서 재물을 취득을 하는. 그래서 업보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그 운은 뿌린 대로 거둔다. 업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이제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내 미래에 대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어떻게 예상을 하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뭐냐면은 사실 재미로 본다라고 하면 또 재미로 볼 수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일들 중에 사람은 다 좋은 일만 또 가질 수는 없고 또 나쁜 일만 또 생길 수는 또 없다라고 해요. 뭐 인생은 뭐 세용지마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리듬은 어느 사람이든 인생에 있어서 그 굴곡선은 다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해서 나쁠 건 뭐 없잖아요. 그럼요. 내가 과거에 이슈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었다. 뭐 과거에 그러한 똑같은 기운이 안 들어온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또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한번 고초를 겪었던 시기에 한번 주의 깊게 그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는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은 좋죠. 많은 종교에서도 현자분들이 다 얘기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것과 같은 저는 얘기예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주는 통계학인지 아니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미신인지.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이유는 통계는 진짜 그건 진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와 실전을 다 이제 통해서 10년간 봤을 때 그 수천 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통계가 되어서 우리 같은 이제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배워서 풀이를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저는 근거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없으면은 만들 수도 없죠. 어떠한 이론이라든지 심지어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냥 소리의 근원이었지만은 음계가 생기고 어떤 코드를 형성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은 예술가 분들이 이론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제가 반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 중에 반은 이런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 사주가 궁금하다 보니 저에 대해서 조금 봐주시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이렇게 나와요. 차근히 조금 이걸 보는 방법과 이걸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연주는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그 시간의 띠예요. 이 띠가 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단지 나는 경오라는 하얀색 백마의 시간이라는 그 해에 난 태어났을 뿐인 거지 말띠가 나를 기준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말띠다, 뭐 백말띠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요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연주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주에서는 유아기 0세서부터 만 나이 19세까지를 칭해요. 그 다음에 월주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일주가 나 자신이에요. 시주는 나의 말년운,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 자식운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를 보면은 을미 일주예요. 이 을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을은 목을 담당하지만은 이제 나무라기보다는 꽃 혹은 뭐 자그마한 이런 민들레, 데이지, 뭐 아니면 덩쿨나무 이러한 것을 뜻을 해요. 사주는 양기와 음기가 있는데 양기는 화, 목, 음기는 수, 금이에요. 그럼 토는 뭐냐? 얘는 환절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당하는 애고 양을 중재하는 애예요. 오행상생을 보면은. 그런데 을미에 그럼 이 미토는 무엇을 뜻하냐? 7월 말에서 한 뭐 8월 이러한 여름의 땅을 상징을 해요. 을은 녹색이고 미는 양이니까 초록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오전 9시 28분이면은 경진시주예요. 을이 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까요? 땅이죠. 땅에 있는 양분을 다 흡수를 하면서 자라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토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먹는 거잖아요. 또 뿌리를 내리려면은 땅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주는 토가 지지에 깔려 있으니 재물을 일단 깔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주 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해서 재물이 깔려 있으니 이 사람은 재물이 좋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냐?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국에 보면은 을목에 옆에 이렇게 보면은 편관이라고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월주에. 시주에 보면 또 여기에도 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기준을 해가지고 양 옆에 뭐가 있냐? 금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신금은 칼, 가위, 톡, 그리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경금은 아직 채굴되지 않는 원석과 아니면 물이 묻어있는 바위 이러한 것을 뜻을 해요. 우리 을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금들에 있어서 옆에 띄고 있으니까 어떠하다? 예민하고 좀 환경에 있어서의 보는 시각이 여유롭다 보기보다는 좀 더 연구적이다, 관찰적이다, 한 키워드를 보면은 분석적이고 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자칫하다가는 내가 잘려나갈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긴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 입장에서 신금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속히 이것을 이전최화라고 해요. 이제 이전최화의 뜻은 뭐냐면은 날카로운 칼날이 꽃밭을 다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지금 시간적 위치는 월주에 와 있는데 아직 청년이시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이 청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관은 아니에요. 정관은 말 그대로 어느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FM대로 까라면 까고 뭐 말면 말고 옮기라면 옮기고 그러한 건데, 편관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에도 소속할 수는 있으나 마음만 먹으면 소속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소속일 바에는 내가 소속 그룹의 그룹장이 되겠어,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큰 그림에 밑에 제가 그 뱀이 상관이라 했잖아요. 상관의 상징은 뭐냐면은 키워드가 자유로움, 표현, 그러니까 예술성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틀어박혀 있지가 않고 나에 대한 자유로움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출하는 의미가 커요. 딱 누군가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곧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섭보다는 개척적인 부분에 조금 더 놓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의 임원처럼 사원들처럼 뼈를 묻을 정도로 막 어디에 이렇게 해서 막 5년, 10년 이렇게 그런 지금 시간을 갖는 요 월주짜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개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을미일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물을 빨고 있으니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좀 해석을 드린다면 내 팔자에 재물은 있다라는 건데, 이 재물을 어떻게 어디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냐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초록색이 우리 영애님을 상징을 하는 건데, 지금 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물이 무게가 500kg 막 이래요. 사주 자체에 나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 보면은 500kg나 되는 금덩어리를 줘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이 여기서 수단을 상징을 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수단을 이용해서 재물을 쟁취하다 해요. 그럼 이 수단은 수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트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의 수단이 돼요. 이 사주는 그러면은 신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기운이 체력이 좋아야지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적 흐름도 좀 되게 좋아요.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초록 뱀띠해예요. 올해는 나와 똑같은 을이 들어와 있잖아요. 비견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비견은 빗개를 나란히 견주다. 파트너,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파트너십을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올해에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데, 붉은 마레띠예요. 자, 그러면은 적토마에 띄다 보니까 병오예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년에 병오년에 있어서의 분기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꽃이 태양을 본다라고 해요.
땅도 있겠다. 추상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꽃밭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니 아주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거를 염양묘화라고 해요. 이 모습이 장관이다. 장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쟁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네네. 내년에 내가 쟁취할 수 있고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게 그냥 막 들어오냐?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영현님처럼 내년에 태양이 뜨는 모습에 꽃을 상징을 하니 여명여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재성을 또 깔고 앉아 있으니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목이 하나밖에 없댔잖아요. 네. 체력을 길러서 어느 정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들어가죠. 이게 잘려나가면은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 남아있는 나무가 잘려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의 뭐 상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나의 꽃을 지키려면은 일단 첫 번째 건강 관리를 하여라. 상관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은 지금 깔려져 있어요. 올해 어쨌든 그런 업을 쌓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업이 쌓이다 하면은 내년에 쟁취할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니 이렇게 노력한 자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물질적인 것도 상징이 되지만은 인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인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재물의 상징이에요. 재물이라는 게 단순히 돈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네. 뭐 인복일 수도 있고 네, 뭔가 그렇죠. 다른 뭔가 들어오는 네, 것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년에는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신상관이 많이 들어오면은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흔히 두 가지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식신상관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한, 그러니까 입고 자고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행동적 표현과 표출인데 이게 많이 쌓이다 보면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적당하고 균등한 게 좋은 거지 뭐 사주에 재물운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작용은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맞나? 약간 브레이크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식신상관은 행동과 표현과 이러한 것들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게 들어오면은 좀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의심치 말고 꾸준하게 잘 하면은 좋아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생각도 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행동을 하기 전에 급했으면 급했지 놓칠 염려는 없어요. 해서 너무 혹해서 아니면 생각이 짧아서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살피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인풋이 이렇게 약하고 아웃풋이 강할 때에는 그래서 속된 말로 생각도 하기 전에 주먹이 먼저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찰해보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쟁취하고 꽃밭에 햇빛이 들어오니 얼마나 그 장관이냐. 하지만은 그 꽃밭이 양귀비 꽃밭이 있으니 조금은 이게 무슨 꽃인지는 검색은 해보고 그 앞에 서라. 네, 이렇게 그렇게 의심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무조건적인 기회라고 해서 그걸 섣불리 쟁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어서 그것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을 중요시하고 신약한 기운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준비 잘해야겠네요. 네. 그래도 내년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잘 한번 또 생각을 하고 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이제 공부하고 하시고 계시니까 네. 그러면 본인의 사주를 본인이 직접 보기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명리학자분을 또 찾아가시는지 뭐 그런 게 또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음. 자운을 보고 그리고 그 자운에 있어서 제가 공부하고 익혔던 것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
예상을 짓고 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객관적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더 선배님이신 찾아가기도 하고. 예, 법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좀 일진도 좀 확인을 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좀 이렇게 콜로 테라피.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제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네. 제 사주 같은 경우는 병호 일주이다 보니까 이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기둥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분에게 레드 컬러라든지 너무 튀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투머치가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네. 제가 흰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제가 레드 자켓에다가 네. 이래버리면은 음.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해를 생길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있습니다.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는 큰 또 이제 제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좀 흰색 옷을 입고 왔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흰색은 재물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도 입고 와봤고요. 그리고 우리 영애님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뭐 내년에 이제 도움이 되는 나를 좀 상징하는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검정색도 괜찮다. 왜냐하면 꽃은 햇빛만 받아서는 안 되고 물도 좀 줘야 되는데 물을 상징하는 것은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에요. 아, 오히려. 네, 저희 사주에서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피해야 될 색깔은 확실히 레드와 흰색이에요. 흰색은 네. 금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흰색을 아예 뭐 입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오히려 네. 조금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말씀이신 그렇죠. 사주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봐줬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걸 다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으나 조금 답답할 때가 있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바뀌질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계속 풀이를 해줘도 계속 자기 합리하면서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에 대한 네. 피로감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앞에서는 알겠다 했지만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바뀌기 위한 노력들을 네, 사주가 그랬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네. 거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중에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자신의 힘도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정말 많아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 수 네네네. 있는데 이제 신노년 쪽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여성분의 사주를 제가 이제 봐드렸는데 네네. 이 분께서는 신미일주예요. 신미. 하얀 양이. 음. 근데 신노년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풍수적으로 거기는 강남은 화의 땅이에요. 그러면은 신금은 불에 녹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는 일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 문제도 좀 얽히고 설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주를 딱 봐드렸던 게 광진구 쪽으로 이사를 하고 의식주를 행하는 곳의 풍수를 바꿔라. 광진구는 괜찮다. 2025년 되기 전까지는 가라. 왜냐면은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은 불에도 약하고 을 같은 경우는 꽃을 했잖아요. 신미한테 있어서는 꽃은 조경의 대상밖에 안 돼요. 조경사들이 나무를 다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만 이뻐지는 거지 조경사는 힘든 거예요.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 2월 4일 봄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옮겨라. 근데 3월에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2025년 그 설날 때 성범죄에 당해요. 진짜로요. 진짜로. 관제에 지금 꼈어요. 지금은 광진구로 이사를 갔는데 했던 말이 신노년에 있을 때보다 광진구로 갔더니 좀 숨이 트인다. 사람이 사는데 이러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득달같이 제가 연락을 했죠. 그때 너 이사 안 갔지? 안 갔대요. 근데 이 일 강남에서 있었던 일이지.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게. 정말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이를 하시다 보면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스트레스를 푸는지. 저는 쉴 때는 혼자서 조금 산행을 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은 냇가가 조금 보이는 곳, 좀 강이 보이는 곳, 저는 좀 그런 데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서 아니면은 좀 책을 읽다든가,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좀 멀어지려고는 하죠. 좀 그렇게 휴식을 조금 가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술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보다는 명리 쪽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이런 바이오 리듬이 조금 회복이 되는 것을 좀 가까이 하면서 일부러 쉬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저도 사주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뭔가 이제 완전하게 배제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었지. 약간 좀 조심해서 뭐 나쁠 건 없겠다라는 접근 방식 정도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네.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이제 사주관님이신 월신태자 저희 그 형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사주를 봐야 됩니까? 제 그 스레드에 이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댓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제가 DM을 통해서 어떠한 또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유선 상담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찌됐든 뭐 나와주신 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가서 또 좋은 이제 풀이로 이제 또 네. 자신의 이야기를 또 많이 풀어냈으면 좋겠네요. 이 채널을 이렇게 시청을 네. 하시고 구독을 하고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많은 이게 사주도 어떻게 보면은 뭐 건강운, 취직운, 뭐 재물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원하시는 거 한 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무료로 봐드리는 걸로. 네. 대신에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하고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네. 원하시는 카테고리 중 하나에 대한 상담을 네. 제가 무료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주라는 걸 접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니 다만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한 번 정도는 그냥 완전한 재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그냥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운명을 바꾸는 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사주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잘 믿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럼요. 또 이제 또 이제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떠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이라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것을 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실행에 나아가는 게 진짜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어떠한 운이 들어왔었을 때도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스피싱범이 되냐 아니면은 천재성을 발휘하는 뭐 어떠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정말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주를 떠나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굳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계속 쭉 중간에 하다가 뭐 안 되네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냥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찰하는 또 저희 형님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슈브로였고요. 월신태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꽃이 피길 네,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바이바이.